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자, 비교 특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판례는 뒤에 나오는 걸 좀 할게요. 비교는 어디 있냐면 7페이지를 피시면 돼요. 양이 좀 적으니까. 7페이지를 피면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봐볼래요? 여기 상린관계하고 지역권인데 원래는 우리 민법에서는 비교되는 문제는 그렇게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유치권하고 동상비용권 비교되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하나 건드려가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상린관계가 요 근래 지금 이번에도 주택사회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상린관계는 옆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좀 하나 써놓으세요. 쭉 전체에 뭐라 할까 하나씩 잡아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용을 깨우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의무규정이라고 좀 써놓으세요.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린관계가 지금 조문상으로는 한 30개 정도 되는데 얘가 툭툭 튕겨나와요. 이게 가끔 가다가. 그래서 한번 모아가지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접을 좀 동그라미 치세요. 인접이 안 되면 상린관계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상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여기는 토지가 됐든 그 다음에 건물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관계, 즉 소유권 내용 내지 효력이라고 보는데 상린권이라고 하지만 소유권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상린관계,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닙니다. 혹시 독립된 물권이다 그러면 안 돼요. 독립된 물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유권 내용의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성립은 법률 규정이라고 동그라미 쳐요.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얘는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상호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이라는 거 독립된 물권이 아닌데 소유권을 뭐 하냐면 제한을 하거나 소유권을 확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기억을 할 건 요거예요. 2번은 별표시 좀 해주실래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혹시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가면 상린관계를 준용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주 나오는 시험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소멸시에 걸리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유권이 항구성, 영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요거 하나 정도도 역시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의무규정 동그라미 치세요. 의무규정 동그라미요. 그래서 상린관계의 기본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거 정도 체크하는데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요거 2번 아까 요 규정이고 요 의무규정이라는 거 요거하고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요거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울고 먹는 내용들입니다.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인데 이 상린관계는 등기란 개념이 없습니다. 등기가 없어요. 꼭요. 그 다음에 인접해야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꼭 인접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상린관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접해 있어야 된다. 등기는 안 된다. 의무규정 요 내용들 잘 정리하고 계시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다. 일정한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걸 좀 조심할 건 요겁니다. 요 목적인데 지역권에는 목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X가 돼요. 지역권은 법으로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X예요.
법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지역권은 그냥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타인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승역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합니다. 요역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용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설정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기인데 혹시 여기다가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다라고 써놓으세요.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고 설정 등기만 존재를 해요. 설정 등기만.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그럼 X예요. 지역권 이전 등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꼭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역지하고 승역지는 인접성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요거 지역권은 이중으로 설정이 돼요.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중으로.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를 하지 않잖아. 이 친구는요. 점유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환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만 인정해요. 물청은 인정하긴 하지만 반환 청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지문하고 지역권 이전 등기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지만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독립된 용익물권, 그 다음에 지역권은 토지에 관한 권리지 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X가 됩니다. 지역권은 건물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소멸시에 걸리냐고 물어보거든요. 상린관계는 소멸시에 안 걸려요.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잖아요. 요 세 가지는 20년짜리 소멸시에 걸려요. 숫자는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소멸시에 걸린다는 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소멸시에 걸린다. 요 정도는 지지점만 걸립니다. 물권에서는 지지점만 걸린다는 거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요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종성, 그 다음에 수반성, 불가분성이 있는데 항상 여기서는 부종성, 수반성 할 때 요거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지역권은 요역지, 승역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역지가 이전되면 그래요. 이전되면 누구도요? 지역권도 이전된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요역지가 이전되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이 돼요. 근데 조심할 거는 뭐는 안 된다?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전 등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는 없어요. 그걸 하나 좀 조심해 두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권은 공유일 수가 있잖아요. 공유 토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렇게 토지가 있는 겁니다.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지역권 A, B, C가 있을 수 있다. 그럼 각각의 지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자 1인입니다. 1인은 자기 갑이 가지고 있는 것, 을이 가지고 있는 것 또는 A, B, C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지분율이 있는데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입니다. 자기 지분 비율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지문도 상당히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이 상당히 잘 나오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우리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가분성 나와 있는 거, 여기 불가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가분성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이 취득시효잖아요. 취득시효인데 공유자 한 사람에게 사유가 있으면 전원이 취득한다는 거, BC도. 그래서 1인의 사유가 있으면 전원이 뭐가 돼요? 취득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취득은 좋은 거니까 1인 사유예요. 그럼 전원이 취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멸시효 중단이에요. 소멸시효 중단도 소멸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도 1인 사유만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취득도 1인 사유고 소멸 중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1인 사유예요. 그래서 불가분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두 지문이에요. 이 두 지문하고 요것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역지가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된다는 거, 요걸 하나 좀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장 아마 지역권에서는 핵심이 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요거니까 체크를 해놓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넘어와 볼게요. 간접점유하고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가 나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간접점유하고 점유 보조자인데, 간접점유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요거일 거예요. 그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청이잖아요. 물청. 물권적 청구권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치권일 거예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간접점유를 물어볼 때 요게 나오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간접점유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간접점유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잖아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하나? 자, 요게 이제 시험에 가장 나오는 거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이 좀, 만약에 갑이란 집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을이 임차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접 점유자 그러는데, 혹시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요 사람하고 얘를 연결해 주는 고리, 요 고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매개체, 매개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는데 요게 지금 임대차 계약이라고요. 그럼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점유 매개 관계가 무효이더라도 여전히 간접 직접은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다시 전대를 할 수 있잖아요. 병에게. 요건 전차인.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두 개가 될 수 있죠. 여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 전대차 계약 요게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점유 매개 관계는 두 개,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직접 점유자가 되고 이 친구는 이제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 이 사람도 간접 점유자예요. 간접 점유자가 이 중으로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요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가 돼 있어요? 유효든 무효든 상관없이 간접 점유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점유 매개 관계가 이중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가 반드시 유효해야만 간접 점유가 나온다. 그럼 아니에요. 점유 매개 관계가 유효일 수도 있고
무효일 수도 있고, 점유 매교 관계는 이중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 전대차 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봐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간접점유인데 이 사람은 점유자입니다. 점유자라고요. 이렇게. 그럼 지상권, 전세,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관계로 이렇게 돼 있죠. 관계로 돼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이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 이런 의미예요.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럼 이 타인이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되고 요거 간접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유권을 갖는다.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간접 점유자도 물청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청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는 없어요.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스스로 구제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유를 직접 자기가 점유해도 되고 아니면 임차인을 넣어가지고 점유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접 점유든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 상관없이 점유권을 인정한다라고 돼 있고, 자, 물청이죠. 물청도 당연히 간접 점유자입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할 수 있다. 요거고요. 유치권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직접 점유를 하든 아니면 제3자입니다. 제3자를 직접 점유하고요. 직접 점유하고 그다음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당연히 인정이 돼요. 그래서 유치권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이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억해 주신다면 주택임대차, 주임법 있잖아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상관없어요. 이것도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이 인주를 갖추거나 인사를 갖추면 대항력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긴다. 근데 문제는 누구 앞으로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직접 점유자 앞으로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면 간접 점유자도 함께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는 구별 실익이 없어요. 전체 다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점유취득시효에서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다. 근데 물청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다. 유치권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다. 주택임대, 상가임대에도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상관없는데 직접 점유자, 전차인 앞으로 인주, 인사가 되어야 간접 점유자도 함께 대항력을 갖는다. 그거인가? 결국 직간접은 큰 의미를 두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때에 요 정도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고요. 간접 점유 보조자 오시면 이 점유 보조자는 반드시 지문에 이 지문이 들어가요. 요 지시를 받아 이 문제 나오죠. 요 지시를 받아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럼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다.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한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타임만을 점유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정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집 주인이 점유자가 되고 직원이 간접 점유면 사장님이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점유자가 되는 거고 여기 가정부나 점원은 점유 보조자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요 집주인의 지시를 받고 사장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만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으면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유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럼 물권과 점유보호 청구는 물청이란 말이에요. 물청. 그럼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해요.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으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다만 점유보조자도 뭐는 있다는 거예요? 자력구제권은 있습니다. 자력구제권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머릿속에 요걸 좀 정리해 놓으세요. 요 취득, 시효, 물청, 유치권, 주임, 상임, 직간접 요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나오는 시험 지문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오시면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여기다 좀 잠깐 써볼게요. 이번에도 다른 시험에서도 기출이 됐었는데 이 물청이잖아요. 이게 물청이거든요. 그럼 물청 옆에다가 요걸 하나 좀 써놓으세요. 어떤 걸 써놓냐면 그 물청은 과거 있잖아요. 과거 침해를 제거한다. 그럼 X가 돼요. 과거 침해를 제거하는 거 아니고요. 그다음 비용을 청구한다. 비용 청구와 관련돼 있다. 그럼 X예요. 그다음에 결과를 제거한다. 그럼 X예요. 그래서 물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과거 침해, 비용 청구, 결과를 제거한다. 그러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이 문구가 들어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러면 이 물청은 뭘 가지고 있느냐? 물청은 여기처럼 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원인 제거, 원인을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결과가 아니라 원인. 현재 예를 들면 내가 멱살을 잡혔다. 멱살이 잡혀 있는 걸 제거하려고 하는 게 물청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침해를 제거하거나 비용 또는 여기처럼 여기 결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인을.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건 중요합니다. 요거 나오면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이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려요. 가장 헷갈리는 내용들이거든요. 꼭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청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옆집에 바람으로 옷가지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물청은 물권의 효력입니다. 내용이죠. 물권의 효력이에요. 그래서 물권을 바탕으로 해서 침해자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다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인데 물권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권을 바탕으로. 그래서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죠. 2번하고 2번. 그 다음에 여기 내용은 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침해가 된 게 아니라 침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침해 가능성. 그럼 요걸 우리가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럼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성립이 된다는 거. 침해가 안 돼도.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개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반환 청구권에서는 기억할 거 요 밑에다가 잠깐 써볼게요. 아마 들어두면 금방 이해되니까. 요 반환 청구권에서는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물권에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래서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나오면
절대로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요걸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순간 지나가면서 내는 거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반환 청구가 없고 요 방해 제거하고 예방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저당권에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가 되는 거고 얘는 돈으로 물어주는 거예요. 돈으로 이렇게. 자, 이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인데 이게 중요하죠. 가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물청은 바람으로 넘어가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니까 채권이고 얘는 소멸시에 걸려요. 침해 당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걸 청구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버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과를 뭡니까? 없애는 거잖아. 결과. 그 다음에 이건 금전으로 환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물청은 자,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은 모두 갖춘 경우는 양자가 병존할 수 있고요. 그렇죠? 병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 의미가.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들어놓아 보면 요거죠. 어떤 게 있냐면 자, 갑이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전거.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훔쳐갔습니다. 요 을이 훔쳐갔어요. 그러면 훔쳐간 이 을은 도둑놈이잖아요. 고의과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요건 고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을이라는 사람에게 1번 그 자전거 내 겁니다. 소유권을 바탕으로 해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손해배상, 불법행위. 요 불법행위 손배청이 돼야 안 돼요? 손배청이 가능하다. 그럼 둘 다 들어오는 거죠. 둘 다. 근데 만약에 갑이 자전거를 갖고 있었는데 요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바람에 의해서 태풍 때문에 자전거가 을 집 안으로 들어간 거야. 자전거가 이런 식으로. 그럼 요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얘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되는 거죠. 근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경우는 병존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만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 나오면 물청은 작년에 물청이 2개가 나왔거든요. 둘 다 사례로 나왔어요. 사례로. 요게 훔쳤다 이런 단어가 들어오면 무조건 둘 다 들어와야 돼요. 훔쳤다 그러면 고의과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전제가 없어. 그럼 좀 조심해서 봐야 돼. 근데 이 멘트를 넣어주더라고. 사례에서는요. 훔쳤다 아니면 가져왔다 그런 멘트를 넣어주거든요. 그럼 둘 다 들어와야 됩니다. 둘 다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올해 물청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근데 물청이 올해 시험에 나오면 작년에 점유권 보호 청구권하고 일반 물청을 내버려서 올해는 아마 이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론으로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꼭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 이것도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손해배상. 이론이 나오면 섞이거든요. 2개가. 요걸 좀 조심을 하시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로 와보는데 뒤로 넘겨볼까요? 공유하고 들어오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공유 문제가 2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아예 2문제가. 근데 사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하나만 가지고 가자고요. 공유 쪽으로 가지고 가세요. 공유. 요건 가져가고 요 합유하고 총유가 나오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합유는 동업이라고 생각하고 풀으세요. 동업. 동업 장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동업이 안 나오고 합유는 조합이란 명칭을 쓸 거예요.
조합 소유 형태로 가지고 있다면 합유. 그 다음에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법인 아닌 사단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중 아니면 문중재산, 종중재산 있잖아요. 아니면 교회 재산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 재산. 그럼 총유부터 우리가 건드려 버리자고. 총유는요. 잘 안 나오지만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종중교회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괜히 썼네. 종중교회 사찰. 우리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 우리 뭐 민주당, 뭐 국힘당 나오잖아요. 여기 정당. 여기서 해당되는 거야. 그 재산들이 전부 다 총유 재산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총유 관계는 총유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분이 없다는 거. 요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사원은 정관 기타 규정에 따라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볼게요,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또 하나가 총유물에 요거 조심하세요. 총유물의 관리하고 처분이 있잖아요. 문중 땅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종중 땅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럼 뭘 거쳐야 돼요? 사원총회 결의를 반드시 걸쳐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종중원이거든요. 그럼 종중 땅에다가 부모님 산소를 쓰려고 그래요. 산소. 그럼 산소를 쓰면 이건 처분행위예요. 산소 위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요 사원총회 결의를 걸쳐야지 내가 종중원이니까 내 땅에다가 종중 땅에다가 부모님 묘를 쓸 수 있느냐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사원총회를 반드시 요 부모 묘입니다. 부모 묘를 설치할 때 이 지문 나오긴 하더라고. 다른 시험에 설치할 때는 사원총회를 반드시 걸쳐야 돼요. 자기 임으로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종중원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존행위, 요게 제일 잘 나오죠. 보존행위는 원래 각자가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를 걸쳐야 된다. 요거 빨간색이에요. 요거하고 요 부모묘 지나가면서 살짝 보고 가시라고. 무조건 총유는 사원총회 결의를 걸쳐야만 되지 사원총회 결의 없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요걸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총유물은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종중 땅을 마음대로 분할한다. 그건 있을 수 없겠죠. 분할할 수 없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등기를 조심하세요. 요건 빨간색입니다. 종중이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는 조심할 건 종중명의, 사단명의란 말 보인가요? 사단명인데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등기. 요거 하고요. 요 밑에 한번 잠깐 올려볼게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 이제 소송이 나올 거예요. 소송 여기는 안 나왔네. 자, 여기다 해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써놓을게요. 지금 문중땅, 종중땅 있잖아요. 예전엔 등기를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종원, 오촌 당숙 앞으로 등기를 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촌 당숙이 팔아먹어요. 문중땅을.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종중명의입니다. 요 종중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해요. 근데 조심할 거는 이 대표자나 관리자가 있어도 또 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소송을 할 때도 요 사단 이름으로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소송 능력도 모두 인정해 줘요. 그래서 등기 능력도 인정해 주고 소송 능력도 인정하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종중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요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요거 하나 꼭 좀 체크해 놓으세요. 소송도 사단 명의, 그 다음에 등기도 사단 명의로 하는 겁니다. 대표자가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할 방법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뭐 정한다. 요 정도 정리하면 되네요. 총유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다만 요게 요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합의로 와볼게요. 합의는 동업이에요. 아버지 친구들 3명, 4명이 모여서 동업을 해요. 아버지가 1억 내놓고요. 친구가 건물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는 집기류 같은 걸 내가지고 식당을 하나 운영하자. 요게 조합체예요. 요게 조합체로 가지고 있는 게 합유거든요. 그럼 이 합유는 여기처럼 뭐가 들어와요? 여기
합유 등기를 합니다. 합유 등기를 하고요. 규정에 의해서도 성립이 돼요. 이 조합 재산이 성립이 되는데 요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합유 등기가 들어간다는 거. 요 조합이란 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 조합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합 그러면 무조건 합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요. 조합 합유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걸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요게 아니라 반드시 조합이라는 거, 조합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합유도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유 지분이 분명히 있어요. 총유는 없지만. 그럼 합유 지분은 계약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자, 요거 2번 빨간색 지문입니다.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해요. 이게 뭐하고 비교되냐면 공유하고 비교해 놓으세요. 2번 공유. 공유는 그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옆에다가 동의 X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합유 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전원 동의, 공유 지분은 동의를 안 받아요. 두 개 보이신가요? 이 두 개 꼭 좀 비교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 공유자도 전부를 사용하는데 합유물을 역시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안 건드려도 돼도 되고요. 그 다음 밑으로 놓으면 합유해서 참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요거 조심하세요.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 전원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전원동의가. 그 다음에 보존행위, 요거 빨간색입니다.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고요. 요것은 요 보존행위 각자가 하잖아요. 그럼 요것은 구별할 게 요거하고 구별해야 돼. 요거하고 구별해야 돼. 여기도 각자거든. 여기도 공유도 각자가 되기 때문에 공유는 여기 각자 둘 다 각자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총유물은 각자가 아니죠. 총유물은 사원총회를 걸쳐야 된다고. 총유물은. 그래서 요놈하고 요걸 비교해야 돼요. 요 두 개를. 비교가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빨간색이거든요. 합유자는 함유물을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보이신가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이게 분할 청구 가능하지만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돼요. 요 두 개가 또 시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꼭 좀. 그래서 합유는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식당 하는데 뭐 분할해버리면 뭐 싱크대 내가 가져가고 식탁은 네가 가져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분할이 아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거 또 하나가 있네요. 합유에서는 합유자 전원 명의로 전원입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이때 뭐로 들어가냐면 조심할 거는 합유는 지분 등기가 없어요. 지분이란 등기가 안 돼요. 근데 공유는 지분 등기가 돼요. 공유는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면서 지분도 등기가 되거든요. 이건 지분 등기가 되지만 여긴 지분 등기가 안 됩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해야 되고 하나 이때 트랙을 쓸 때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다 혹시 합유는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만나 식당. 그럼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조합 명의, 조합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 조합 명의로 등기한다 그러면 X가 돼요. 명의가 아니라 이건 조합은 전원이에요. 여기는 소송을 하더라도 조합은 전원 명의로 소송을 해야 되지 만나 식당으로 소송을 못 해요. 단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있잖아요. 우리 뭐 그 벤처 같은 거 아니 벤처라는데 뭐죠 그걸 그 유명한 브랜드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합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하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소송을 해요. 여기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지분 등기 안 되고 여긴 지분 등기 되는 겁니다. 차이점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합유를 다시 가볼게요. 자, 합유 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합유물 분할에 관해서 공유물 분할을
준용하게 돼 있다. 요것만 살짝 나온 적은 없는데 체크해 놓고요. 이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죠. 만약에 합유가 공유자 중 요것과 비교해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데 요놈하고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거나 끊고 상속인 없이 사망이 됐다 보이신가요? 그럼 이게 상속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원래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나요? 안 되나요? 원래가 상속이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없어요. 그럼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가져간다는 거야? 다른 공유자가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을 해요. 각 지분의 비율로. 그래서 여기를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균등하게 가져간다. 균등. 그러면 X가 되고 국유로 간다. 그럼 X가 돼요. 여기는. 그래서 여긴 지분의 비율이라는 거.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 요걸 하나 체크하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합유자 중 일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합유자의 지분이 있잖아. 지분은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상속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다만 그 아버님이 투자한 지분 있잖아요.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분을 계산을 해요.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걸 청산을 해서 주는 거지 지분 자체를 승계해 주진 않습니다. 지분 상속이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지분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원래 공유는 지분 상속이 됩니다. 근데 포기했거나 상속인이 없으니까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가져간다. 그런 형태죠. 구별이 가죠. 두 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는. 자, 그러면 다시 올라와서 이제 공유를 한번 봐보게요. 자, 공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유는 자, 물건이죠. 혹시 물건이잖아요. 물건은 뭐뭐를 말해요? 토지, 건물을 물건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혹시 공유는 물건인데요. 옆에 잠깐 써놔 볼게요. 여기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잘 안 내요. 우리 시험에. 근데 어느 순간 다른 시험은 나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준공유가 있어요. 준공유라고 하거든요. 준공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해요. 채권. 돈 빌려줬어. 그럼 돈을 가백에 빌려줬는데 A, B, C가 각각 5천만 원씩 거출해가지고 1억 5천을 빌려준 거죠. 그럼 5천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준공유라 그래요. 준공유. 그래서 준공유는 어떤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준공유라 그래요. 돈 받을 권리, 돈 받을 채권을 공동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공유, 준공유. 근데 만약에 조합도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조합이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때는 준합유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문중이 돈이 남아돌아. 문중, 종중이 돈을 남한테 빌려준 거야. 그럼 종중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땐 준, 종유 이렇게 붙여요. 앞에 준자가 붙는 건 채권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채권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준공유. 그 다음에 여기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법률 행위, 규정도 많습니다. 규정. 여기는 공유 요거. 규정은 법의 규정입니다. 뭐 이건 안 외워도 되는데 법률 규정도 있고 법률 행위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분인데 공유 지분은 법률 규정 또는 공유자의 계약, 특약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사용수익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용수익은 공유자는 전부를 동그라미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변경이거든요.
요 처분 변경, 처분은 매매 생각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변경은 신축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밑에다가 전원동의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원동의를 받아야 돼요. 공유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유물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관리 동그라미. 관리는 공유자의 뭐라고 했어요? 지분의 과반수.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처분하고 변경은 전원동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 요거 반드시, 요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보이시죠? 근데 위에다가 혹시 분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공유인데 분할을 못 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1번에 경계표, 그 다음에 담, 그 다음에 국어가 있습니다. 이건 분할하면 안 됩니다. 경계표, 담, 국어. 국어가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 부분.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공용 부분, 분할 청구,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가 있거든요. 요걸로 나올 거예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이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대표적으로 분할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중에 답은 3번이 좀 의외로 많이 돼요. 3번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요걸 좀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 5년 범위 내에서 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5년 내입니다. 최대가 5년인데 여기다가 갱신은 돼야 안 돼요. 갱신은 됩니다. 여러 번 갱신할 수 있어요. 5년 단위 갱신, 5년 뒤에 또 연장, 5년 뒤에 연장 가능합니다. 요거 그래서 분할 안 되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분의 공유물 분할인데 요 분할 방법이 나오거든요. 요 분할 방법은 작년에 내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되는데 분할 방법은 협의 동그라미, 협의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현물 분할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현물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원칙이에요. 현물로 나누는 거. 근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됐다는 전제해야 돼요. 협의가 안 됐다면 뭘로 가요? 재판상 분할로 갑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로 가요. 보이신가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어떠한 경우도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은 경매, 매각 대금, 그 다음에 요 가격 배상을 기억해 놓으세요. 가격 배상은 요게 뭐냐면 요런 거죠. 가격 배상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 지분을 돈을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지분 매수하는 거,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가격 배상이라 그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유자가 10명인데 5명은 공유물 분할해서 나가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유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 이것도 되냐고 물어볼 거거든요. 된다 그러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 분할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공유로 존속돼요. 존속된다. 이렇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분할되고요. 일부는 공유 관계를 계속 존속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분할이 작년에
문제가 너무 하나로 나와버렸어요. 문화 하나가 이론으로. 그래서 요게 좀 나오긴 어렵지만 집중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저당권이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집중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집중, 집합이 아니고 집중인데 집중된다 그러면 X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공유가 양이 좀 많습니다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여기서 혹시 그 소송할 때 문중 여기 요 문중 종중에서 이게 가장 트랙을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요 문중 종중에서는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 지문을 좀 조심하셔야 돼. 여기 대표자가 있다고 해서 대표자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럼 안 돼.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면 대표자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대표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틀려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합의하고 총유는 요것만 보셔도 돼요. 요것만 보고 공유는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에 사례형을 꼭 대비해야 돼요. 올해 사례형이 정말 중요해요. 공유에서는 사례가 작년에도 아예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안 나왔고 이 34회 때도. 그래서 올해 사례 문제는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양이 많은 내용인데 체크가 됐고요. 자, 뒤집으면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하고 나오잖아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되는데 금방 가버렸으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래요? 잠깐만.